문지 아나운서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동시에 여러 가지 일 잘 하세요? 저는 진짜 약한 편이에요. 약한 편이세요? 네. 뭐 음악을 들으면서 다른 일을 한다는 게 저는 불가능해서 음악을 들을 때는 음악만 들어서 가사를 들어야 되고요. 다른 걸 할 땐 그냥 다른 일에만 집중을 해야 돼요. 좋습니다. 저는 제가 뭘 하고 있으면 누가 뭐라고 옆에서 떠들고 욕을 하던 뭘 하던 네, 네. 저는 안 들려요. 제가 나중에 쉬는 시간에 한번 욕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혹시 나머지 세 분 중에 동시에 여러 가지 일 하는 것 중에 예가 있는 거? 애들이 있으니까 요리도 한꺼번에 한 3-4가지씩 하면서 가스불에 다 켜놓고 그 상태에서 음악 틀어놓고 애들이랑 얘기하면서 남편이랑 전화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점점 발전을 해서 제가 그 상황으로 몰아진 것 같아요. 할 수 있도록. 네, 네. 특히 이제 어린아이를 키우시는 엄마들께서는 그래서 동시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셔야 되는 경우 진짜 많죠. 네, 네. 자, 제가 멀티태스킹이 왜 원천적으로 인간이 불가능한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 왼쪽에서 빨간 사각형 찾아보세요. 금방 찾으실 수 있죠? 자, 그러면은 오른쪽의 경우에서 한번 빨간 사각형 찾아봐 주십시오. 그것도 뭐 그렇게 뭐 어렵지 않죠? 사실 실제로 시켜보면 왼쪽 경우에서든 오른쪽 경우에서든 빨간 사각형을 찾는데 시간이 차이가 없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빨간 사각형을 찾아야 될 때 이 나머지 초록색 사각형들은 다 뭡니까? 회방꾼들인데 회방꾼이 3개에서 훨씬 더 3배 이상 늘어나도 차이가 안 난다는 겁니다. 자, 근데 그 다음 상황에서는 좀 달라져요. 이쪽에서 빨간 사각형을 찾아라 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찾습니다, 어쨌든. 근데 일정 시간이 걸리는데 오른쪽에서 빨간 사각형을 찾아라 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은요 조금 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첫 번째 경우와 지금 경우에는 뭐가 다른가요? 아까는 빨간 녀석만 찾으면 돼요. 근데 이 경우에는 빨갛고 사각형인 걸 찾아야 정답이죠. AND가 하나 들어간 거예요. 이 AND가 뭡니까? 동시에 해야 되는 일이죠. 아주 간단한 멀티태스킹의 상황이 들어가니까 약간 더 시간이 늘어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AND가 한 3개 정도가 되면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 됩니다. 그게 바로 원리를 찾아라예요. 못 찾습니다. 여기서 원리를 찾아야 되면요. 남자다, AND, 안경 썼다, AND, 모자 썼다. 이렇게 AND가 몇 가지만 들어와도 인간은 절대 못합니다. 그런데 항상 이런 장면을 보여드리면요. 여기서 원리를 찾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동시에 해야 되는 게 AND인데 AND가 3가지만 들어가도 우리 인간은 그 일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 인지심리학자들은 멀티태스킹에 별명을 붙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악마랍니다. 어느 정도 악마느냐? 내가 너무나도 잘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조금도 신경을 안 써야 되는 일에다가 붙여서 다른 일을 하는 그런 멀티태스킹 상황도 사실은 내가 하는 일을 갉아먹습니다. 대표적인 게 껌이에요, 껌. 자, 껌 씹을 때 신경 써서 온 마음을 다해서 진지하게 씹으시는 분 안 계시죠? 왜냐하면 껌 씹을 때 잘못 씹으시면 어떻게 됩니까? 혀 깨물잖아요. 사실은 이게 혀를 안 깨문다는 게 엄청난 동작이긴 하죠. 이게 계속 철판 2개가 왔다 하는 건데 혀가 넣었다 뺐다. 사실은 이거 99%의 확률만 돼도 큰일 나죠. 정확도가. 왜냐하면 그래도 100번 씹을 때마다 한 번씩 혀가 끝나는 큰일 난다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정교한 활동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걸 갖다가 하도 많이 연습을 해보니까 이제 안 씹어요. 자동화된 행동이죠. 근데 이렇게 껌을 씹은 상태에서 단어를 외우게 하면 껌을 씹지 않는 상태에서 단어를 외우게 하는 것보다 단어에 대한 기억력이 20% 가까이 떨어지는 연구들이 허다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경을 안 쓰는 멀티태스킹조차도 무혐하다는 거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껌을 씹고 난 다음에 껌을 뱉고 단어를 외우면 관련된 뇌의 영역이 활성화돼서 이게 단어를 외우는 데 더 유리합니다. 그런데 이건 뭐예요? 껌을 씹다가 놓고 그 다음에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스위치한 거예요. 멀티태스킹이 아닙니다. 이 멀티태스킹과 스위치는 구분을 하셔야 돼요. 아까 설수연 씨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한다가 그리고 그게 가능한 이유가 바로 뭐냐면 스위치를 잘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는 멀티태스킹이 아닙니다. 요 일에 잠깐 주의를 머무셨다가 바로 다른 일로 주의를 옮기셨다가 다시 그걸 주의를 빼내서 다른 일로 가시는 거죠. 근데 이 능력도 참 대단한 겁니다. 이 스위칭을 잘하는 정도만 돼도 항공기를 잘 조종할 수 있는 조종사를 선발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검사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아까 문지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셨죠?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를 하면 난 진짜 안 된다. 맞는 거죠. 멀티태스킹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학부모님들께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저희 아이가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를 하면 잘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웬만하면 아이 편을 듭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의 생각과 어른들의 생각에서 실제로 아이의 생각이 맞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것만큼, 즉 어떤 거냐, 멀티태스킹만큼은 절대로 타협하시지 말아라. 무슨 얘기냐? 멀티태스킹을 줄여줘야 인간은 나머지 하나의 일을 제대로 합니다. 멀티태스킹 하면 아주 자동화된 일이라도 이유도 모른 채 계속 그 수준이 떨어져 나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것은 반대로 그 일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일을 줄여나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말씀 나온 김에 두 번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드가 세 가지만 들어가도 우리 인간은 그 일을 못합니다.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것은 다른 일을 줄여나간다는 겁니다. 멀티태스킹이 사람이 일 못하는 첫 번째 이유인 거예요. 그렇다고 영원히 그럼 그렇게 살아가세요? 그게 아니죠. 어떤 일을 시켜봤는데 그 일을 잘 못하면 뭐가 숨어 있느냐? 이게 바로 두 번째 이유예요. 자, 그럼 두 번째를 말씀드릴게요. 김정학 씨께 제가 말씀 나온 김에 여쭤보겠습니다. 네. 글자를 읽으시는 게 아니라요. 글자 색깔을 얘기해 주세요. 네,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무슨 색인가요? 녹색입니다. 네. 두 번째도 보겠습니다. 무슨 색인가요? 파란색. 파란색입니다. 대답이 좀 느려지시는 거 느끼셨어요? 자, 이걸 굉장히 재밌게도 존 리들리 스트룹이라고 하는 사람이 개발했던 자기 이름 성을 따서 스트룹 효과라고 합니다. 자,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요 순서대로 글자의 색깔을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빨강, 파랑, 노랑, 연두, 주황, 검정, 보라, 회색. 네, 잘 하시네요. 색깔만 읽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번에도 색깔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 준비되셨죠? 자, 시작. 파랑, 빨강, 검정, 파랑, 노랑, 파랑, 연두, 빨강. 중간쯤 넘어가시니까 이제 알아들을 수 있는 우와. 처음에는 그래도 좀 되셨어요. 처음에는 저걸 빨강이라고 안 읽고 파랑이라고 얘기하시는 게 좀 됐는데 한 연두색 저도 지금 실수하네요. 파랑 그다음에 노랑이라고 대답해야 될 중간 부분쯤 되니까 이제 자꾸 습관이 나오죠. 이게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어렵네요.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일 못하는 두 번째 이유예요. 지금 무언가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게 예전엔 습관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일을 시켜봤는데 그 일을 잘 못하면 그 일에 뭐가 숨어 있느냐? 예전엔 하는 게 정답이거나 습관이었는데 지금은 그걸 안 하는 게 정답일 때 우리 인간은 그때 또 어떤 일을 잘 못합니다. 습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심리학자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인간의 습관이라는 걸 연구를 해봤는데요. 어떻게 하면 나쁜 습관을 없앨까요?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방금 보여드렸죠. 나쁜 습관이든 좋은 습관이든 습관을 없애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영원히 그럼 그렇게 살아가세요? 그게 아니죠. 나쁜 습관 위에 다른 습관을 덮어 씌우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악습을 어떻게 없앨까요? 나쁜 습관을 어떻게 없앨까요? 라는 질문을 저희들이 받으면 저희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좋은 습관으로 덮어 씌우세요. 내가 TV를 볼 때 손으로 자꾸 뭘 집어먹는 그런 안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TV를 보면서 그 손으로 다른 무언가를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손으로 가만히 앉아있으면서 손을 그대로 놔두고 있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죠. 플로리다 대학의 로이 바우마이스터라고 하는 교수가 자신의 책 의지력의 재발견이라고 하는 책에서 나쁜 습관을 사람의 의지로, 본인의 의지로 없앤다는 것이 얼마나 사실은 허황된 착각이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담배를 끊으셨을 때요, 담배를 피지 말아야지라고 하는 의지력이 있을 때 이때는 담배를 참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엉뚱한 곳에서요, 다른 의지가 떨어졌을 때 우리는 그때 담배를 피는 겁니다. 담배를 피지 말아야지 하고 오전 11시까지 참고 계셨어요? 이건 담배에 관련된 내 의지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옆에 한 오전 11시 좀 넘었을 때 다른 부하 직원이 왔는데 서류를 엉망으로 해서 만들어 왔어요. 근데 내가 불불 화가 납니다. 딱 이랬는데 내가 어제 다른 직원들한테 왜 동료들끼리 화를 내냐. 서로 격려하면서 일하자. 그리고 내가 그 얘기했던 걸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날 다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럼 나 어떻게 해야 돼요? 착한 척 해야 되죠. 그래서 짝을 괜찮아, 힘내, 다시 해와. 그냥 속으로 불불 끓습니다. 그럼 내가 이 화를 참기 위한 데다가 에너지를 쓰고 있죠. 그럼 뭡니까? 의지가 고갈됩니다. 담배를 참기 위한 의지가 아니라 저 친구한테 화를 내지 않기 위해서 의지를 쓰고 있는 거죠. 하지만 총량에서는 여전히 마이너스가 혹은 총량에서는 어쩐지 소비가 되고 있는 겁니다.
저희 심리학자들이 총량의 법칙을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분야는 다르지만 종류가 같은 에너지는 결국 여기서 소모되면 다른 곳에서 쓸 게 없다라는 거죠. 뭐 예를 들자면 저의 은사님 중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사람에겐 지랄 총량의 법칙이 있대요. 이게 뭐냐면 한 군데서 막 지랄을 하면 다른 데 가서 지랄할 양이 줄어들고 어렸을 때 마구 지랄을 하면 늙었을 때 지랄의 양이 적어지며 너무 20대, 30대 때 이 지랄을 참으면 50대, 60대, 70대 때 이게 터져 나온다. 격하게 공감하시네요. 의지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지력도 총량의 법칙이 있답니다. 이 친구에게 화를 내지 않기 위해서 나의 의지를 썼으니까 이 친구가 돌아가고 난 다음에 어느 순간 정신 차려보면 난 담배를 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나쁜 습관은 없앨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면 이걸 막는 방법은 그 습관을 없애는 게 아니라 다른 좋은 습관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 거죠.